별로 원하지도 않는 회사에 합격을 했는데 이걸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퇴사를 하고 싶은데 이걸 해도 될까 말까, 다음 학기를 다니고 졸업을 할까 아니면 휴학을 하고 인턴을 할까, 이런 식으로 선택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앞뒀을 때 가장 현명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선택은 무조건 본인이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사 고민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퇴사 관련 영상들 많이 찾아보잖아요. 이런 사람은 퇴사해도 된다, 이런 사람은 퇴사하지 마라,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런데 댓글도 봐보면은 저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퇴사를 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고민을 남기는 댓글들이 많단 말이에요.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100명 있으면 100명의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정말 100% 나와 동일한 조건에 놓인 사람이 없는데 이러면 퇴사해도 된다, 이러면 퇴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단편적인 충고나 조언은 너무 일반론적인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성인인 이상에는 그 선택을 내리는 건 온전히 본인의 몫이어야 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본인이 감당하고 짊어지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이게 건강한 거지, 남들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해달라고 말하는 거는 건강한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저녁 좀 후회하는 결과가 나온다 하면은 그 사람을 탓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후회도 더 크게 하고. 그래서 중대한 결정을 앞뒀을 때는 조언을 구할 수는 있지만 선택을 내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선택을 내리는 거는 진짜 어디까지나 본인의 몫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결정을 내릴 때는 이성과 감정을 모두 사용해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저희가 흔히 이성적인 거는 뭔가 좋고 바르고 옳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서 감정적인 거는 무조건 나쁘고 틀리고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심지어는 무식하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저희가 선택을 할 때 이성적으로 아무리 따지고 계산을 하더라도 저희가 감정이 없으면요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흔히 말하는 우유부단 선택 장애가 되는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말인데요. 제가 이전에 도구들 영상에서 그 퇴사 관련 영상 올렸을 때도 했던 말인데, 어떤 군인이 총을 맞아서 그 뇌의 일부분만 손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이 딱 뇌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희한한 게 이 군인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정말 당연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선택지에서조차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결정을 내리는 건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라는 거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고, 또 아주대 심리학과 그 김경일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저희가 결정을 할 때 이성은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보고서를 쓰는 게 이성이라면은, 저희가 최종 결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제권자, 결정권자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고 도장을 찍는 역할, 이 결제권자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때 너무 이성적으로 따지고 계산만 하려고 하면은 결국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못한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라는 거를 미리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때는 저희가 WACC라는 방법을 사용할 건데요. 이게 그 경제학,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원래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냥 가중치를 곱해서 평균을 내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평균값이 가장 높은 거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저는 최근에 이 방법을 언제 사용을 했냐면, 제가 퇴사를 한 후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이 많았어요. 취업과 사업, 전문직 시험 준비, 이 세 개 중에 나는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에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를 입력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당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취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방법, 그 맨 마지막으로는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이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요소들. 예를 들어서 제가 당시에 고려했던 기준은, 제 기억상으로는 첫 번째가 돈이었고, 두 번째가 시간, 안정성, 그 다음에 명예, 이렇게 네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 각각의 기준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 있잖아요. 중요도의 합들이 100이 되게 이렇게 값을 채워주세요. 일단 4개니까 대충 한 30, 30, 30, 30 정도로만 해두고, 이 값의 합이 결국에는 100이 되도록
숫자들 조금씩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당시에는 안정성을 가장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가지고 숫자를 좀 낮췄었고, 그리고 저는 제가 그동안 했던 생각들이나 뭔가 저의 삶의 행적들을 봤을 때 제가 은근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명예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게 약간 좀 중요해서 내가 괜찮지 않아도 남들이 대단하다고 인정해주고 그런 것들을 약간 좀 중요시했거든요. 불쌍해 보이는 거 싫고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는 거 싫고, 그래서 저한테 명예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예의 점수를 가장 좀 높게 줬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남은 건 돈과 시간인데 저희가 흔히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부자들은 그 결정을 내릴 때 돈을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아요. 왜냐면 돈은 언제든 다시 벌 수 있고 다시 되찾을 수 있는데 반해서 저희가 시간은 다시 되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돈보다는 시간을 좀 더 중요한 가치로 둬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중요한 가치로 두고 대신에 돈은 좀 더 덜 두는 걸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준은 다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의 기준이고 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 문제 같아요. 이거를 수치를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이거는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은 이 사업가 전문직 시험 중에서는 가장 적게 들잖아요, 취업이. 그러면 가장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죠, 100. 그러면 이 취업에 비교해봤을 때 사업은 시간이 얼마나 드냐. 사업은 최소한 내가 2년, 3년은 봐야 좀 각이 서는지 아닌지를 볼 텐데 취업은 1년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그거에 한 2배, 3배가 드는 거니까 한 30에서 50 정도는 드는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 50 이렇게 하면은 시험은 또 시험 역시 2년, 3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중간이 없잖아요. 붙거나 떨어지거나 이 둘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차지하는 리스크가 사업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점수를 적게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이 가중치들이랑 곱해서 값을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자, 이렇게 하면 값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옆에도 다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이 나오죠. 이렇게 따져보니까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결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도 취업보다는 있지만 그래도 사업만큼은 없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명예도 사업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긴 있고, 돈도 뭐 사업만큼, 그리고 또 적당히 또 안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딱 이 세 개의 중간이다 싶을 정도로 값이 괜찮은 값이긴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WACC의 그 기준에 따르면은 여기 전문직 시험 이거를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뭔가 막상 결과가 나오니까 뭔가 괜히 약간 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줄여보게 되고,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문직 시험만 준비하려고 하면은 이거 하나에만 매달려야 되는데, 근데 취업과 사업은 동시에 준비할 수가 있어. 취업을 하면서도 이 사업을 부업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값을 이렇게 해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취업과 사업을 더한 값이 더 큰데 그러면 나는 일단 취업을 하고 또 사업은 부업으로 한 다음에 부업이 커지면 그걸 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를 보면서 아, 내가 시험 준비를 하고 싶지 않구나 라는 제 마음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뭔가 속마음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는 일단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거 사업을 약간 좀 부업으로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정을 내릴 때는 이성과 감정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WACC 기법을 활용하면서 각 선택의 장단점을 비교를 한 게 이성적인 방법이었던 거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결국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알고 최종 결정을 내린 거는 이건 감정이었던 거죠. 그러면 WCC는 애초에 왜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게 감정이긴 하지만은 사실 감정만으로 결정을 내리면은 저희가 나중에 후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성을 붙들어 매고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단계가 분명히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할 때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건 이런 점이 좋고 저건 저런 점이 좋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이성적으로 판단이 절대 서지가 않아요. 다 그냥 그게 그거 같고 이건 뭐 이런 장점이 있지, 또 저건 저런 장점이 있지 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장점의 크기가 얼마나 고 이 장점의 크기는 얼마나인지 뭔가 수치화해서 비교를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정말 제대로 이 선택지들의 장단을 제대로 비교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엑셀에다가 내 선택의 기준을 보고 이 기준의 가중치는 얼마나 되는지, 이때 각 선택지별로 기대값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다 적어놔서 숫자로 이 값이 나오는 거를 봐야지 이게 제대로 이성적인 판단이 서고 이성적으로 비교가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감정을 믿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을까? 감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나의 내면 안에 있는 이 욕구를 아는 거, 이거를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럼 이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거는 뭔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더 명확하게 잘 느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 아는 사람이 최근에 CPA에 합격을 했는데 난 그게 너무 질투가 난다. 질투가 난다는 뜻은 내가 그걸 갖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CPA에 합격한 사람들이 별로 뭐 질투가 난다거나 부럽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회계사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들은 되려 저희가 갖고 싶은 거, 저희의 욕망을 오히려 더 솔직하게 잘 보여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추려고 하고 좀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감정들을 제대로 마주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일단 WCC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감정을 이용해서 내가 진짜 속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선택은 정말 오로지 본인이 내리는 것이며 그 선택으로 파생되는 책임도 철저히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이고,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남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저희한테는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기회 비용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WCC를 하면서 결국에는 취업과 부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취업 준비를 작년에 잠깐 했었거든요. 최근에 영상을 올렸었던 때였는데 그때가 제가 작년 퇴사를 하고 가장 우울해졌던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한 10월쯤이었는데 10월 한 달 동안 되게 막 서류를 한 20개씩 넣을 정도로 되게 막 서류를 엄청 많이 넣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불안이 심해져서. 그 이야기를 기회가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Q&A 영상을 그동안 요청해주신 분들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평소에 저한테 궁금하셨던 점이나 취업 준비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으셨다면 질문은 남겨주세요. 너무 중복적인 질문이나 개인적인 질문은 좀 제외를 하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모아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질문이 적으면 영상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가 되고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